네, 지난번 영상이 잘렸어요. 뒷부분이 잘렸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다시 추가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났죠. 그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조선은 국토가 매우 황폐해졌어요. 조선은 농경국가인데, 농토가 황폐해지고 또 사람이 죽었어 많이. 그러니까 농사할 사람도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없고, 그죠? 또 일본에 잡혀가고 문화재가 소실되고 이러한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됐죠? 일본에서는 어떤 일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에도막부가 수립됐습니다. 에도막부 뿐만 아니라 납치한 인력을 통해서 학문과 기술을 수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도자기, 그리고 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 발달이 이 시기에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도자기는 일본 도자기가 유럽까지 수출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전투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있죠. 대표적인 전투들을 조금 체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하는 행주 대첩, 진주 대첩, 한산도 대첩, 이런 게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이고요. 여기 보시면 신립의 충주 전투가 있는데 이거는 대첩은 아니고 크게 패배한 거예요. 근데 왜 패배한 거를 이렇게 적어놨느냐? 이 충주에서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이 패배했는데 그 패배가 아주 조선군한테 치명적이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22일 만에 그 한양이 함락되는 굴욕을 당하는 게 사실은 이 충주전투에서 쉽게 항복이래. 패배해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리고 곽재우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의병장들이에요. 의병장들이었고 이 곽재우를 비롯한 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북인으로 분류가 돼서 좀 이제 활동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회복합니다. 사실은 일본과 철천지 원수니까 회복하면 안 되는데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회답 겸 세환사라고 하는 사신도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포로들을 돌려받기 위해 그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왔죠. 그리고 나중에 기후약조 1609년이 되면 기후약조라는 걸 체결해요. 이거를 통해서 그 조선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합니다. 왜? 당시에는 일본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에도막부가 등장했거든. 그러니까 에도막부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고요. 가장 큰 목적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 이거 별표 치세요. 중요하니까. 자, 왜 그랬느냐? 조선 국왕은 명예쇠락과 여진의 성장 속에서 일본과의 우호가 필요하였다. 북쪽에 누가 있었다? 북쪽에 여진이 있었다. 여진족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왜? 북쪽에서 여진이 침공하고 남쪽에서 일본이 침공하면 조선이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와야 쇼군의 그런 그 권위를 공인받을 수 있잖아. 다른 국가로부터. 그죠? 그래서 에도막부의 쇼군의 즉위 때마다 통신사를 불렀어요.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되게 빨리 화해한 거야. 전쟁을 7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까지는 몇 년 걸리지 않았어. 자, 그 다음 명나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왜? 왜 명나라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었느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명나라 황제가 그 조선을 돕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까지 털었습니다. 그냥 조선 사람들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제 명나라 황제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이제 제조지은이라고 해요. 이게 조선의 감정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명나라가 힘이 약해졌어. 그래서 여진이 후금을 세우고 명에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명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단 말이야. 야,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거 기억나지? 도와줘. 제조지은. 그죠? 도와줘야 돼. 근데 도와주면은 어떻게 돼? 망하지. 왜? 후금이랑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자니 힘들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어떤 걸 펼쳤느냐? 중리외교를 펼쳐요. 중리외교를 펼칩니다. 중리외교가 뭐냐면 명나라와 후금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병을 했어요.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파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파병하고 전투 이후 강홍립이 항복을 해보여. 됐죠? 이게 광해군이 내린 밀면 같은 거야. 전쟁을 하다가 안 되면 항복하고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이 명나라의 관계 속에서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중리외교죠. 후금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됐죠? 이게 중리외교였습니다. 근데 이 중리외교는 사실은 좀 의리를 저버리는 거야. 중리외교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됐지? 서인들이 이를 비판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인들이 어떻게 했다?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의 친척 동생이었던 인조를 내세워서 인조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반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의리를 저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도 광해군이 이제 새엄마를 이제 집에 가둬버리거나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을 죽인다든지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짓들을 좀 해.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게다가 가족까지 해야 하는 이런 나쁜 광해군. 그래서 죽여야 돼. 죽여야 되래. 몰아내야 돼. 라고 해서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인조와 서인 세력은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친명 배금 정책. 이런 걸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해요.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한다.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후금이 그럼 가만히 안 있겠지. 그래서 정묘호란을 일으켰어요. 정묘호란을 일으켰더니 조선이 처음에 강화도로 가서 항전했어. 그 이후에 이제 후금도 계속 싸울 수 없으니까 오케이 그럼 화해하자 하고 뭘 맺었냐면 형제 관계를 체결합니다. 당연히 후금 형이죠. 후금 형입니다. 형제 관계를 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후금이 국호를 뭘로 바꿔?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뭘 요구했냐면 조선한테 군신관계 수립을 요구했다고. 쉽게 말하면 명과 단절하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자.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라 라고 했단 말이지. 근데 서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얘들아, 서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봐봐. 서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나라는 중화이고 우리 제조 지은의 나라다. 됐지? 이에 반해서 청나라
후금 혹은 여진. 청나라는 야만족이다, 오랑캐다, 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형으로 모실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임금으로는 못 모시지. 그래서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어떻게 했다? 병자호란이 터졌어요.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는데, 남한산성이 오늘날 어디냐면 얘들아, 경기도 광주와 성남 그 언저리예요. 됐지? 그러니까 서울 잠실 바로 아래예요. 오케이? 우리 롯데월드 갔다 왔죠? 롯데월드 갔다 온 그 바로 밑에 쪽이라고, 밑에 쪽. 거기가 이제 남한산성이었는데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청나라 군대가 끊어버렸고 못 건너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 들어왔습니다. 한 40여일 정도 항전했어요. 그러다가 항복을 했어. 어디서 항복했느냐? 항복은 이제 여러분이 갔던 롯데월드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삼전도의 굴욕을 하자. 그 롯데월드 근처에 가면 삼전도 비가 있어요. 삼전도 비. 그래서 여기 가서 인조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찧어요. 그리고 누가 끌려가냐면 인조의 2 아들이 청나라로 압송됩니다. 끌려갔다. 인조 2 아들이 누구냐면 소현세자, 기억하세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삼전도의 굴욕에서 이런 일이 터진다고. 됐죠? 그리고 군신관계를 맺었어요. 청나라.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병자호란의 끝입니다. 2번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많이 바뀌게 됐고, 뿐만 아니라 조선은 단기간 내에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서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됐죠. 그래서 세금 제도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신분 질서 같은 것들이 크게 동요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아주 먼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이드북 만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